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전주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 관련 기자회견 그리고 북 콘서트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강준만 교수에게 책을 전달했는데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강 교수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책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책 읽어보시고 정말 자기 제자들에게 바른 언론 해보자고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 성찰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계 곳곳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언론학자들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되죠. 언론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뭘 가르칩니까? 우종찬 기자가 오늘 거짓의 방송에서 JTBC 손석희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팩스 번호는 안 가르쳐준다. 언론사가. 이제 거의 범죄 집단인 거죠. 언론사는 기자 전화번호도 대부분 공개를 해놓죠. 아니 그래야 제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종찬 기자 정도 언론계에서 다 아는 심층 취재 전문 기자가 질의서를 보내겠다는데 팩스 번호 하나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언론사가 무슨 언론사입니까? 조직 범죄자들이죠. 여기 대해서 강준만 교수 등등 언론학자가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물어본 게 지난주 기자회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 정오 남부지검이 아니라 서부지검입니다. JTBC가 서부지검 관할이기 때문에 5,891명이 손석희 증거조작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검찰이 저한테 요청해서 국가수에 나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가수 결과 오늘 우종찬 기자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조작의 증거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어요. 국가수 보고서에. 2만 페이지짜리 포렌식 보고서에. 근데 그거 없어도 이미 조작은 결정났고 최순실이 쓴 거 아니라는 거 다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을 하고 목요일은 JTBC 앞에서 손석희 감옥 가자 2차 집회를 열고 OX 퀴즈 대회를 합니다. 손석희의 저주 꼼꼼히 읽고 오시면요. 그 내용 관련 퀴즈를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OX 퀴즈를 잘 맞추시면 사은품 드리니까 하여튼 JTBC 앞마당에서 한번 노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회도 정말 할 만큼 했는데 목요일 날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내일 기자회견은 간단히 기자회견 제가 입장 밝히고 자료 제출하고 그냥 끝내는 거니까 끝나서 식사 정도 할 거니까 서울 인근 주변의 독자들만 오시면 됩니다. 특히 경기도 분들은 오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목요일 날은 좀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MBC 관련 제가 간만에 지금 손석희 이외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방송하는데 배현진 앵커 하차 문제.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의 세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배현진 앵커 하나 내리는 게 대단한 일이냐 그러지만은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게 바로 문재인 그 인물 자체의 수준이 그렇겠죠. 문재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최승호니 뭐니 이런 밑에 그 권력 해바라기들이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않겠습니까? 최승호 PD수첩 광우병 조작의 핵심 인물입니다. 제가 참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게 현실화 되더라고요. 광우병 거짓난동 이전과 이후 언론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좌익 언론이라 하더라도 오보가 나오면 참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광우병 거짓난동 바로 이 최승호 패거리들이 이 거짓난동 이후에 보인 태도 조작이 걸리면 더 자랑스러워하고 한 건 올렸다. 예를 들면 문재인 세력의 입장에서 똑바른 보도로 자기 지원해주는 건 별거 아니죠. 아주 그냥 황당무계한 조작까지 하면서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인정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최승호와 그 조작 패거리들을 MBC 지도부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의 질세라 나도 할 수 있다 튀어나온 게 손석희고요. 조작을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위험한 조작 많이 하냐 그래서 줄을 세워서 전리품 챙겨주는 거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언론계 자체가. 이렇게 만든 게 문재인 세력이고 그의 어용 언론인들이 다 이 꼴 만들어 놓고 강준만 같은 어용학자들이 여기다 박수치고 있었고요. 나라 거덜낸 거죠. 그런 식으로 MBC 들어가자마자 뭐 취임하자마자 그냥 배현진 8시 뉴스인가요? 요즘에 MBC? 앵커를 그냥 하차시켜버렸는데 하차시킨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뭐 MBC 앵커 뭐 할 사람 많은데 뭐 배현진 앵커가 천년만년 할 거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MBC 사장이 지금 들어오자마자 제 1순위가 배현진 날려버리는 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요? 범철 개편 있잖아요. 사장 취임해서 프로그램 기획위원회 만들어서 본 개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자연스럽게 내리면 되지. 확 내려버리면서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 최승호 환자가 했던 말이 또 보도에 올라오는데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게 뭐 8월 발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최승호 이때 뭐 뉴스타파 뭐 할 때였겠죠. 물론 이제 문재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뭐 사장 되는 것은 알았을 거고 문재인이 시켰지 MB 사장 누가 시켰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복을 경고하는데 이 발언 수준이 정말 이게 MBC의 그래도 PD 출신한 자의 이 발언 수준이 자신이 영원히 MBC 앵커로 여왕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MBC 앵커가 여왕입니까? 나는 그 MBC 지금 이 여기자나 여자 아나운서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MBC 그러면 여기자와 여자 아나운서들은 8시 뉴스 앵커를 다 여왕이라고 꿈꾸고 그거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까? MBC 사장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참, 이게 도대체 무슨 뭐 아프리카 부족국가 수준의 발상 아니에요? 공영방송 메인 뉴스 앵커가 무슨 여왕이에요, 여왕. 최승호 본인이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 언제까지 여왕처럼 살 수 있냐? 내가 사장 가면 너 죽어.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참 정말 이런 수준의 자들이 이건 좌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좌우 문제가 아니라 방송에서의 앵커를 뭘로 보고 있냐고 지금. 아니 그럼 이제 배현진 잘라내고 보니까 손정은이라는 파업대 마스코트를 또 올려놨던데 그럼 최승호는 이제 배현진 여왕에서 폐회시키고 손정은이라는 또 새로운 여왕을 앉힌 거예요? MBC 여기자 여자 아나운서들 이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 손가락 자는 거 안 보여요? 아니 국민들 전체는 아니어도 제가 볼 때 이건 완전히 이거 기자나 아나운서만 안 되는 집단이에요. 지금 이런 발상하고 있으면은. 제가 29살 때가 아니죠. 그 25살 때입니다. 스타 비평이라는 책을 내세요. 대학교 2학년 때. 백지연 앵커 관련 비평 쓸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방송 여성 앵커들 왜 그렇게 젊고 어린 그 여자들만 갖다 쓰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냐. 아나운서의 원조격인 일본만 하더라도 젊은 앵커 쓰는 경우는 대부분 예능이고 NHK 뉴스 보세요. 원숙한 경험 많은 아나운서 나오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 말할 것도 없고요. 박스 뉴스나 한번 보세요. CNN 뉴스나 남녀 앵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한민국만 맨날 어린애들 옆에 앉혀놓고 남자 앵커만 50세 이렇게 앉혀가지고 거의 부녀지간처럼 보여주는 이 구태 후진적 발상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작자 이 최승호는 그걸 또 여왕이라고까지 표현을. 부끄러운 줄 알라는 겁니다. 최승호가 아니라 MBC 내 여기자 여작가 여성 아나운서 언제까지 이런 취급받으면서 할 겁니까? 그 여왕자리 하나 놓고 줄 세워가지고 서로 권력 투쟁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최승호한테 일찌감치 줄 서고 문재인 줄 서고 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언론이네요 이게. 조폭에 그냥 조폭에 안주인 경쟁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8시 앵커 되는 손정원은 무슨 또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MBC에서는 그걸 개혁해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배현진 앵커 이렇게 뭐 오래 할 필요 없었거든요. 한 3년 정도 했으면은 교양이나 토론이나 이런 쪽으로 빠졌으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너무 오래 좀 한 경향이 있어요. 노조에 반대했던 그 상징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징적 인물로 되는 게 그 개인에겐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건도 또 배현진 앵커가 상징적 인물이 됐는데 그래서 안 다룰 수는 없는데 저는 더 이상 좀 배현진 앵커가 이 상징적 인물로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승호 PD가 참 깜짝 놀란 발언을 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MBC가 문재인 후보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리포트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 배현진 앵커의 멘트를 보면서 진심을 실어 공격하는구나 생각했다. 이거 언론인 아니죠? 지금 이 말하는 이 최승호 이거 언론인 아니죠? 문재인 따까리죠? 아니 공영방송에서 난 솔직히 그때 MBC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데 진심을 담았다고 잘라요? 그럼 본인들은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 비판할 때 진심 안 담았습니까? 나는 참 언론에서 진심을 담아서 비판했다고 문제 삼는 것도 처음 보네요. 아니 감옥병 조작을 했던 사람인데 뭔 짓은 못하겠습니까? 뭔 짓은. 다시 얘기지만 이거 MBC 기자들 보세요. 이게 언론인이에요? 유력 후보였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유력 후보를 비판하는데 진심을 담았다고 그걸 문제 삼아요? 야, 난 이러고 어디 가서 MBC 기자들 명함 주거나 MBC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 철판들. 부끄러워서 바로 퇴사할 것 같은데 이런 자를 사장으로 앉혀놓고 있으면은.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이 최승호란 자와 이 어용 노조들은 왜 이렇게 배현진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지금 배현진 앵커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83년생인데 83년생이니까 33살? MBC 위기질서로 볼 때 33살짜리 아나운서가 무슨 의사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왜 들어오자마자 배현진을 이렇게 모욕적인 방식으로 괴롭히는 수준으로 날리냐 이거죠. 자, 이겁니다. 최승호 사장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2012년도 MBC 노조 불법 파업입니다, 그거. 그거 총선에, 그러니까 이건 쓰레기들이에요, MBC 노조는. 이건 기자나 PD 명함 쓰면 안 되는 쓰레기들입니다. 브로커들이에요. 2012년 총선 때 문재인당 그거 지원하려고 불법 파업 들어갔던 데 아닙니까? MBC만 들어갔습니까? 그때? YTN부터 다 들어갔죠. 참, 난 정말 이 사람들 어떻게 그러놓고 언론인 명함 찍고 다녀요? 자, 그때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가 파업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그 이유를 장문의 글을 썼었는데 2012년도에 이제 정치적인 공정성 문제 여러 가지고 있었고 그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자기 아나운서 선배와의 대화를 이렇게 좀 해나왔습니다. 글이 좀 길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강렬히 기억하는 부분인데, 아나운서국 선배한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배님 저 혼란스러워서 제 이름과 얼굴 걸고 당당히 참여하기 힘듭니다. 뉴스 앵커고 공명선거 홍보대사인데 정치적 색채를 가진 구호를 외치거나 그런 성격의 집회 자리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보의 사실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은 채 실리는 내용들도 영 마음에 걸립니다. 이 노보의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은 뭐냐면은 배현진 앵커가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측에서 잘났다. 그게 거짓이죠. 거짓말 입에 달고 다니는 자들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노조 선배라는 사람이 이제 하는데 오늘 화가 나서 부른 거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대의를 위해 사소한 거짓말이나 작은 진실을 덮고 가야 할 때도 있다. 자, 대놓고 얘기하죠, 이제.
거짓말과 그냥 진실은폐 다 해야 된다. 우리들 먹고 살고 우리 권력을 위해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너 같은 아이는 파업이 끝난 뒤 앵커고 방송이고 절대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대목에서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는 배현진 방송 절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띄웠는데 그 기사 쓰는 기자들의 수준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게. 아니, 이 문장을 보고 너 방송 못하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론인이란 자가 대의를 위해 사소한 거짓말이나 작은 진실은 덮고 가야 할 때도 있다. 이게 충격적인 발언 아닙니까? 방송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수준의 인물들이라면. 언론인이 자기들의 사익과 권력 해바라기 행태를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다. 그게 광우병 거짓 난동이고 손석희 태블릿 PC 조작 아닙니까? 이게 이미 그때부터 다 전조가 보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요. 최승호 체제 MBC요. 자, 문재인 정권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이 돌아가서 이 최승호 패거리들은 이게 안 보여서 그렇죠. 진실의 눈으로 보면요. 문재인 정권 지금 내외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무너질 때 최승호와 MBC 어용 기자들 어떤 조작, 어떤 거짓말 해야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전체를 거짓으로 도배할 겁니다, 이제.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언론인들인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황이 급하면 거짓 보도하는데, 이건 자기들의 철학이잖아요, 거짓말 하는 게. 자, 참 딱해요, 저는 MBC만 보면. 뭐, KBS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왜 직업이 많은데, 공부도 다들 잘했을 거 아닙니까? 왜 MBC나 KBS 돌아서 기자를 합니까? PD를 하고? 증권사 브로커나 여의도 여기 보좌관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많은 재능을 발휘할 텐데 왜 공영방송사에 들어와서 거짓말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실제로 그렇게 거짓 보도를 하고 이거 다 잡힐 텐데요. 내년 안에. 나중에 그 아들, 딸들 일가 친척들 앞에 머리도 못 들고 다닐 텐데 그까짓 MBC 사장짜리 9시 뉴스, 8시 뉴스 앵커짜리 그것 탐하다가 패가망신하고 이명박 박근혜 때 쫓겨났다? 쫓아내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때도 그 잘못됐다고 봤는데 완전히 이자들의 거짓 조작을 단죄를 하고 공개적으로 낱낱이 이들의 죄가를 물어서 그때 쫓아냈어야 되는데 슬쩍슬쩍 하다가 결국 또 돌아왔잖아요. 자, 제가 분명히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정권 오래 못 갑니다. 내년 못 넘길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들어서는 정권은요. 박근혜 이명박 정권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자유통일, 진실정의 이걸로 중무장된 정권 들어섰을 때 최승호와 아이들 지금 이제 MBC 안에서 어떤 짓 하고 다니겠어요? 그런 건 겁이 안 나나요? 미래가 전혀 안 보이나 보죠? 문재인만 따라다니면서 전리품 챙기는데 눈이 완전 멀어서 1년 뒤, 2년 뒤가 전혀 안 보입니까? 그게 보이든 안 보이든 MBC는 국민이 주인인 방송인데 절차대로 좀 처리해야죠. 해먹더라도 좀 절차는 지키면서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요.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이 수준된 수준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 어디가 문제인지가 지금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그리고 이렇게 줄 쓴 자들 말고, 그 MBC 직원들 말이에요. MBC는요, 이대로 가면 그냥 사라지는 가능성도 높아요. 어디 그냥 미디어 그룹에다가 넘겨버린든지, 외국계 미디어에 개방을 해가지고 넘겨버리든지, 인적 구조 자체가 썩어 빠져서요.
글쎄요. 만약에 저보고 MBC 처리하라 그러면 전 갖다 팔아버릴 것 같은데. 이런 인간들을 가지고 MBC를 뭘 해낸다? 참, 뭐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MBC 안에도 좀 생각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데 같이 좋다고 박수치고 난 어떻게 살아남겠지? 그게 안 된다는 거를 MBC부터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재방송이라도 좀 보는 MBC 직원들은요, 최승호 7회 때 그냥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이름 안 나오게. 완장부대 차고 왔다 갔다 하고, 참,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요. 본인보다는 어차피 국가와 민족은 개념이 없는 자들이니까, 가족부터 생각하고, 집에 가면 아들, 딸 잘 보면서 조신하게 사십시오. MBC 정도의 심판의 칼을 써야지만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인간 쓰레기들, 저는 쓰레기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자기들 사기업이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사기업이면. 국민의 방송에서 이런 짓거리들 하고 다닌다는 거. 좀 인간답게 삽시다. 인간답게. 괴물, 짐승, 쓰레기 아닌 인간답게 삽시다. 언론인답게 살자는 말도 안 꺼낼 테니까. 자, 내년에 봅시다. MBC 어떻게 되는지. 감사합니다.